안녕하세요. 일상적의 정신과 TV 일상정비의 저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 이상섭.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조현식입니다. 예, 오늘 저희가 이야기해 볼 주제는 ADHD예요. 굉장히 사회적으로도 이슈가 많이 됐었고 많은 학부모님들이 궁금해하는 주제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전문의 한 분을 초빙을 했습니다. 네, 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김소연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ADHD라는 질환이 뭔지 그것부터 알아보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ADHD는 어떤 증상을 보이게 되죠? 풀네임이 뭐죠? 네. ADHD는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라고 해서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라고 이제 한국말로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름에 잘 나와 있는 것처럼 제일 이제 주 증상이 주의력 결핍, 그리고 이제 과잉 행동. 요 크게 이제 그런 카테고리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주로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우선은 주의력 결핍이라고 하면 이제 부주의함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멍 때린다, 뭔가 집중을 못한다, 뭔가 앉아 있는 것 같은데 뭘 하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뭔가 학교 갔는데 자꾸 까먹고 알림장을 안 적어 온다, 숙제를 잃어버린다, 준비물을 안 챙겨간다. 그리고 내 얘기를 안 듣고 있는 것 같다. 엄마들이 많이 답답해하시죠. 뭔가 벽 보고 이야기하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고, 그리고 이제 제일 이제 주로 병원에 찾아오는 이유는 과잉 행동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얘 병원 가봐라 이래서 이제 못 앉아 있는다. 자꾸 수업 시간에 갑자기 일어나서 돌아다니고, 옆 친구 계속 괴롭히고, 그리고 이게 뭔가 줄도 못 서 있고, 뭔가 계속 끊임없이 움직이고, 쉴 새 없이 말이 너무 많고. 좀 그런 경우.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이자면 충동성이라고 해서 뭔가 감정 조절도 어렵고 뭔가 갑자기 돌발 행동을 하고 좀 그런 모습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크게 과잉 행동, 네. 산만한 거, 과잉 행동이랑 주의력이 떨어지는 거, 네. 그리고 세 번째가 충동적인 충동성. 부분. 네. 이렇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네. 근데 그렇게 치면 쉽게 말하면 이제 좀 장난꾸러기, 말썽꾸러기 같은 이미지일 것 같은데, 네. 근데 그런 애들은 너무 많잖아요. 사실 근데 이제 보면은 이제 부모님들이 생각을 하시는 게 막 3, 4살 이런 어린 나이면은 이제 특히 남자아이 같은 경우는 장난감 집어 던지고 막 앉으라 해도 막 뻘뻘뻘 막 뛰어다니고 그런 친구들이 많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시점까지 지켜보고 이거를 이제 판단을 해봐야 될지, 그냥 한 3, 4살 때 애가 막 안 울고 계속 돌아다녀요. 이러면은 ADHD를 의심을 해봐야 되는지, 아니면 적어도 좀 이렇게 학교를 다녀보면서 비교를 해봐야 되는지,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네. 우선 ADHD가 발달 과정상에 일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나이가 어릴 때 보이는 모습을 다 ADHD라고 진단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요즘에는 만 2세, 만 2돌, 3돌 된 친구들도 이제 ADHD 아니냐고 엄마가 걱정돼서 데려오시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보통 그때 보이는 충동성이나 과다의 행동은 어느 정도는 정상 범위 안에 있는데, 오히려 이제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 또래 같은 발달 과정상에 있는 친구들이랑 비교해서 어떤지,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한 군데 장소가 아니라 그래서 이제 집, 그리고 바깥에 학교나 어린이집이나 외부에서 보이는 모습들은 또 어떤지, 다른 이제 선생님이나 주변 사람들의 의견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오히려 그래서 나이에 따라서 보일 수 있는 증상들은 조금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제 저희가 가능한 만 6세 이전에는 진단을 이제 발달 과정 중에 있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좀 나중에 이제 ADHD 가능성이 있겠다, 좀 앞으로 주의 깊게 봐야겠다 이런 친구들은 오히려 막 산만하고 이런 모습들보다는 오히려 말이 느리다 이렇게 해서 오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아이들이 언어가 느리다. 근데 왜냐면 이제 엄마 말을 잘 안 듣고 대답을 안 하고 오히려 자폐를 의심할 법한 모습을 보이는데, 알고 보면 이제 ADHD였던 경우가 많고, 혼자 다른 생각을 하는 네, 거죠? 다른 생각. 엄마가 불러도 이제 대답을 안 하고 자꾸 본인 얘기를 하고 그런 경우가 많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말썽꾸러기의 문제는 이제 막 같이 장난치고 막 움직일 수는 있는데, 문제는 이제 해야 될 상황과 하지 말아야 될 상황을 얼마나 구분할 수 있느냐의 부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리 말썽쟁이여도 학교에서 정해진 규칙을 따를 수 있는지,
선생님이 하지 마라고 했을 때 그거를 좀 제지할 수 있는 조절 능력이 있는지 이런 부분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단순히 그냥 뭔가 과잉 행동을 하고 집중력이 떨어진다고 해서 다 진단을 내릴 수 있는 건 아니고 네. 같은 또래와 비교를 해야 되고 또 상황적인 부분도 같이 네.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신 것 같고 네. 그런 면에서 보면은 물론 이런 증상 자체가 진단을 내리는데 가장 중요하긴 하지만 같은 또래와 비교해 볼 수 있는 또 전산화된 측정 방법도 네. 있으니까 그런 것도 같이 활용을 해보면 훨씬 네. 더 진단하기가 수월할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또 이제 저는 들으면서 생각이 든 게 이게 뭐 어떻게 보면 편견일 수도 있지만 막 그렇게 줄 안 서고 말썽 피우고 그런 애들은 남자애들이 많잖아요. 보통 이제 여자인 친구들은 아무래도 얌전한 편이고 혹시 뭐 확연히 남자가 더 ADHD 비율이 높은지 아니면은 뭐 여자들도 ADHD들이 있는데 좀 증상이 다르게 나타나는 건지 어떤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없는지 그것도 궁금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두 가지 부분이 다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남자가 비율이 조금 더 높기는 한데 더 두드러지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증상이 있었잖아요. 부주의함, 과잉행동, 충동성. 근데 남자친구들 같은 경우는 과잉행동이 두드러지는 경우가 많아서 저학년 때 병원에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여자친구들 같은 경우는 좀 부주의함이 두드러져서 보통 요새 말하는 뭐 조용한 ADHD 막 한참 관심이 많았잖아요. 이제 그런 증상을 보이는 경우가 많아서 저학년 때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학교 잘 가고 얌전히 앉아있고 그냥 아이가 좀 학습이 느린가 보다 정도로 생각했는데 이제 고학년 될수록 뭔가 좀 아이가 너무 또래와 다르다 이런 느낌을 받고 그래서 좀 늦게 발견되는 경우도 많고 좀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여자인 친구들은 좀 조용히 멍 때리면서 네. 집중을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다는 거군요. 네. 근데 증상 자체가 뭔가 학업적인 면이나 뭐 사회생활적인 면이나 이런 거에서 지장을 많이 줄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진단을 받으면 치료를 반드시 받아야 되는지 네. 그럼 치료를 받게 된다면 어떤 치료가 있는지 말씀 좀 해주시죠. 우선은 이제 ADHD가 발달 과정상에 있는 질환이기도 하고 또 이게 굉장히 생물학적인 질환이라고 설명을 드리는데 그래서 반드시 그 말의 의미는 약물 치료가 좀 반드시 필요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어머님들이 약을 안 먹을 순 없냐, 뭐 어디서는 뭐 다른 치료도 있다, 뭐 놀이 치료, 뭐 바이오 피드백, 뭐 다양한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뭐 효과가 아주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순 없지만 제일 중요한 치료는 약물 치료이고 다른 치료는 아직 증명되지는 않았어요. 입증된 건 아니고 이제 약물 치료로 대부분 반응을 하지만 반응하지 않는 경우에 좀 부가적으로 보조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정도의 치료이고 제일 중요한 치료는 약물 치료이고 반응도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생물학적인 원인이 있다라는 얘기가 약을 반드시 먹어야 된다는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그만큼 약물의 효과적이다라는 거고 그 부가적인 치료가 단독 요법으로 이렇게 효과가 반드시 있다라고 밝혀진 건 사실 없는 거죠. 없어요. 네. 근데 사실 부모님들이 이제 약물을 꺼려하는 이유가 아직 어린아이들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어린아이들은 부작용이 나타나면 또 좀 그럴 것 같고 그리고 한간에 그런 이제 소문도 있었죠. 그 약을 먹으면은 이제 키가 안 큰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엄마들 입장에서 좀 그렇잖아요. 키 안 크면 우리 자식이 키가 안 크면 어떡하지? 그래서 걱정 많이 하시는데 그런 뭐 어떤 부작용이라든지 그런 거는 어떨까요? 사실 부작용이 또 아주 없다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제 밥을 좀 애들이 식욕이 떨어지는 건 확실히 있기는 해요. 그래서 이 약이 약마다 작용 시간이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은 아침에 약을 먹고 가면 점심을 잘 못 먹는 경우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대다수에서 있고 좀 저녁에는 좀 괜찮아지고 그런데 저희가 조금 이제 장기간 연구해서 봤을 때는 성인기 키에는 영향이 없다. 이제 좀 식욕이 일시적으로 떨어지는 건 있을 수 있지만 성인기 키에는 지장이 없다는 게 좀 장기간 연구에서는 밝혀져 있는 거고 좀 또 이제 병원에 내원하시면은 이제 전문의 선생님들께서 아이의 키나 몸무게를 또 굉장히 신경을 쓰고 계세요. 이제 어머님만큼이나 이제 선생님들도 신경을 써서 계속 이제 그런 걸 체크업하고 좀 너무 못 먹는 경우에는 무리해서 이제 약을 권유하지는 않으시고 오히려 선생님께서도 약을 좀 쉬었다가 가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하기 때문에 좀 상의하에 결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굳이 집중력이 필요 없는 기간, 예를 들면 뭐 방학 기간 이럴 때는 잠깐 쉬었다가 먹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식욕 떨어지는 거 말고 또 다른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나요? 이제 식욕 말고 이제 제일 걱정하시는 게 잠하고 먹는 건 것 같아요. 그래서 식욕은 아까 말씀드린 거고, 잠 같은 경우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보통은 약 작용 시간에 따라 조금 다른데, 좀 이제 짧게 작용하는 약 같은 경우는 영향이 많이 없고, 이제 길게 작용하는 경우에는 잠들기 조금 어려워하는 경우들이 있기는 한데, 또 이거는 반대로 이제 ADHD가 있는 친구들이 수면 문제가 원래 있던 경우가 많아요. 이제 아이들이 이제 발달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좀 수면 패턴이 확실히 안 잡히는 친구가 있어서 오히려 반대로 ADHD 약을 먹고 잠을 잘 자는 친구도 있고, 아니면 이제 잠을 못 자는 게 약 부작용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또 일부에서는 약 효과가 부족해서 오히려 약이 더 필요해서 못 자는 경우도 있거든요. 왜냐면 과잉 행동이 막 밤에도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서 이 잠을 못 자는 게 정말 약 때문인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인지도 한번 좀 주의 깊게 상의하에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게 약을 먹게 되면 네. 이제 그 평생 먹어야 되나요? 그것도 좀 걱정이 되잖아요. 막 이렇게 6살, 7살 때 약을 먹기 시작해서 평생 먹어야 되면 어떡하나. 그런 부분은 어떨까요? 근데 보통 ADHD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발달상의 이제 질환이기 때문에 저희도 딱 언제까지 뭐 1년을 드셔야 됩니다. 이렇게 확언을 해드릴 수는 없지만 대부분은 아이들이 나이가 들면서 좋아지고 이제 조금 발달이 느리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은 따라잡아요. 근데 그 따라잡는 시기가 1년이 되는 친구도 있고 2년이 되는 친구도 있고 일부는 아주 성인기까지 가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저희도 이제 약 먹는 기간을 최소로 하기를 원하고 의사들도 그렇기 때문에 한 1, 2년 정도 계속 팔로우업을 하면서 아이가 얼만큼 또래의 발달을 따라잡았는지 약 없이도 지낼 수 있는지를 계속 경과관찰하면서 약 먹는 기간은 조정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면 무조건 ADHD라 진단을 받으면 무조건 약을 드시는 게 좋고 네. 약을 먹는 기간은 그 환아들마다 환우들마다 네. 다르다는 거죠. 네. 하여튼 뭐 그래도 제일 조심해야 될 게 이게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못하는 건 ADHD 때문이다 해서 이제 확실히 진단을 받지 않고 네. 그걸로 이제 밀고 붙여서 약을 받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이제 먼저 확진을 받고 필요하다면 약을 먹는 걸로. 네. 그래서 약을 먹을 때는 이제 부작용 같은 경우는 우리 김 선생님이 설명하셨듯이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네요. 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고요. 네. 다음에는 성인 ADHD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